아프리카 이커머스 기업 주미아의 2025년 2분기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주가는 당일 27% 급등하며 긍정적으로 반응했는데 어떤 내용일지 같이 봅시다. 이번 영상의 목차입니다. 주미아의 2분기 사업 성과와 경영 성과를 말씀드린 후 애널리스트와 경영진 간의 Q&A를 요약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성과입니다. 2분기 물리적 상품 주문량은 전년 대비 18% 증가했고 분기별 활성 고객 수는 전년 대비 13% 증가했습니다. 물리적 상품의 GMV, 즉 총거래액은 전년 대비 10% 증가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의 성장은 더 가속화되었습니다. 물리적 상품 주문량은 전년 대비 25% 증가했고 GMV는 전년 대비 39% 증가했습니다. 세전 순손실은 1,630만 달러로 전년 대비 개선되었습니다. 2분기 현금 소진액은 1,240만 달러로 직전 분기 대비 절반이나 줄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거죠. 2025년 연간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했고 2027년에 세전 기준 연간 흑자를 달성하겠다는 기존 목표를 유지했습니다. 2분기 활성 고객 수는 220만 명, 물리적 상품 주문량은 500만 개, 총 거래액, 즉 GMV는 1억 8천만 달러입니다. 2분기 주미아의 성장 동력 중 하나는 13주년 기념 캠페인이었습니다. 9개국 전역에서 진행된 이 행사에는 38,500명 이상의 판매자가 참여해 전년 대비 2,000명 이상 증가했습니다. 주미아의 두 번째 성장 동력은 소외된 지방 지역에 적극적으로 진출했다는 점입니다. 이들 지역에서의 주문은 전체 물량의 59%를 차지하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 증가한 수치입니다. 주미아의 핵심 시장은 코트디부아르, 나이지리아, 케냐, 그리고 이집트입니다. 아이보리 코스트 또는 코트디부아르의 GMV는 주미아 전체 GMV의 26%를 차지할 정도로 큰 시장입니다. 2분기 GMV 성장률은 11%, 물리적 상품 주문 성장률은 9%입니다. 나이지리아의 물리적 상품 주문수는 주미아 전체 주문수의 29%를 차지할 정도로 큰 시장입니다. 2분기 GMV 성장률은 36%로 가장 높았고 상품 주문 성장률도 25%로 아주 높았습니다. 케냐의 2분기 GMV 성장률은 31%, 상품 주문 성장률은 38%로 매우 높았습니다. 한편 이집트는 올해 1분기 매우 저조한 성과를 거두었는데 2분기 GMV 성장률은 마이너스 50%로 직전 분기 대비 소폭 개선되었습니다. 상품 주문 성장률도 마이너스 6%로 직전 분기 대비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 개선되었습니다. 이제 경영 성과를 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입니다. 매출은 4,5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25% 증가했습니다. 매출 총이익은 2,4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습니다. 영업 손실은 1,600만 달러를 기록해 손실폭이 전년 동기 대비 20% 감소했습니다. 세전 손실도 1,600만 달러를 기록해 손실폭이 전년 동기 대비 28% 감소했습니다. 매출을 세부적으로 쪼개보겠습니다. First Party Sales, 즉 직매출은 2,36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47% 급증했습니다. Marketplace Revenue, 즉 수수료 매출은 2,16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대비 8% 증가했습니다. 쇼핑 시즌이 몰려있어 4분기 매출이 1년 중 가장 잘 나오는데 올해 2분기 매출이 작년 4분기 매출과 같아질 정도로 증가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GMV 대비 매출 총이익은 13.3%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0.6% 증가했습니다. 마켓플레이스 사업의 마진 개선이 주된 요인이었습니다. 주미아는 수익성 개선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비용 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판관비는 42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6% 감소했습니다. 주문당 판관비는 0.8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했고 GMV 대비 판관비는 2.3%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0.3% 감소했습니다. 최근 타겟 마케팅 전략을 사용하고 있는데 비용 절감과 사용량 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데 성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기술 및 컨텐츠에 사용하는 비용은 92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6% 증가했습니다. 이 증가의 주된 원인은 환율 변동 효과이며 AI 도입으로 인한 인력 최적화와 최근 재협상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비용 절감 효과가 차차 드러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주식 기반 보상을 제외한 일반 관리비는 1,60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9% 감소했습니다. 2분기 세전 손실은 1,630만 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기 대비 손실폭이 620만 달러 개선되었습니다. 매출 총이익에서 240만 달러가 개선되었고 영업비용에서 130만 달러를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이 250만 달러 늘어난 것이 원인입니다. 2분기 재무상태표입니다. 총 자산은 1억 6천만 달러이고 그중 현금성 자산이 9,500만 달러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총 부채는 1억 달러이고 그중 유동부채가 91%를 차지합니다. 총 자본은 5,300만 달러입니다. 단기 지급 능력을 뜻하는 유동 비율은 138%로 양호하지만
6개월 전인 177%보다는 낮아졌습니다. 장기 재무 건전성을 뜻하는 부채 비율은 203%를 기록해 6개월 전인 122% 대비 대폭 늘어났습니다. 2분기 현금 흐름표입니다. 영업활동에서는 1,200만 달러가 순유출되었습니다. 순손실 규모는 전년 대비 감소했지만 매입 채무와 선수 수익이 크게 감소한 것이 주된 원인입니다. 투자활동에서는 4,600만 달러가 순유입되었습니다. 단기 금융자산을 대폭 인출한 것이 원인입니다. 재무활동에서는 170만 달러가 순유출되었습니다. 2분기 순현금 흐름은 플러스 3,200만 달러이고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9,5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2분기 운전 자본은 410만 달러 순유입되었고 자본적 지출을 뜻하는 캐펙스는 70만 달러 순유입되었습니다. 유동성 자산은 직전 분기 대비 1,240만 달러 감소해 9,83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 중 52%를 미국 달러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회사 측은 추가 자금 조달 없이 현재의 현금 보유액만으로도 수익성 전환이 가능하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연간 가이던스 상향 소식입니다. 2025년 물리적 상품 연간 주문량이 기존에는 20에서 2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를 25에서 30%로 올렸습니다. GMV도 기존에는 10에서 15%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15에서 20%로 올렸습니다. 또한 세전 손실액도 기존에는 5,500만에서 5천만 달러를 예상했지만 5천만에서 4,500만 달러로 낮췄습니다. 2026년 연간 세전 손실액 목표는 2,500만에서 3천만 달러이고 2026년 4분기 세전 손익 분기점을 달성해 2027년에는 연간 흑자 달성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주미아가 올해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고객에게 제공하는 가치가 실질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주미아 물류 네트워크의 신뢰성이 증가하고 있고 그 비용 효율성이 높아졌으며 경쟁력 있는 가격과 상품 구성을 바탕으로 소외됐던 지방 도시까지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둘째, ROI 중심 마케팅의 확장 가능성입니다. ROI 중심 마케팅이란 투자 대비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마케팅 전략입니다. 주미아는 지난 18개월 동안 온라인 마케팅 비용을 크게 절감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활성 고객 수를 늘려오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말인즉슨 효율적인 마케팅 채널을 이미 확보했다는 뜻인데 이러한 채널에 집중 투자를 진행하면 사용자 증가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실제로 7월 데이터를 보면 사용량 증가세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어닝콜 후 애널리스트와 경영진 간의 Q&A가 약 30분간 진행되었는데 그중 4가지 문답만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미국 관세가 주미아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되나요? 미국 관세 인상으로 인해 중국 제조업체들이 새로운 시장으로 아프리카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또 환율 안정이 장기 계약과 공급망 협력에 도움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중국 공급업체와 협력을 강화했고 그로 인해 거래 물량이 증가했고 공급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주미아 딜리버리에 대한 관점이 어떠한가요? TAM, 즉 전체 유효 시장은 배송할 소포가 있는 모든 아프리카 사람들입니다. 즉, 이 시장은 매우 큽니다. 현지 우편 서비스는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고 여기는 미국 우체국 서비스 같이 선진화된 업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미아는 수년간의 이커머스 사업을 통해 물류 분야에 충분한 자산을 구축했고 이제 이를 실물 상품 판매에서 벗어나 사업 다각화를 시작했습니다. 소포 배송 사업은 시작하자마자 수익성이 있으며 저희가 직접 가격을 책정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빠른 시장 안착을 위해 저마진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2026년까지 손익 분기점에 도달하겠다는 가이던스를 달성하는 것에 있어 마케팅 강도는 얼마나 중요한가요? 최근 3개월간 유료 온라인 마케팅 방식을 개선했고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저희는 마케팅 비용을 크게 늘릴 계획은 없습니다. 미래 수익성 달성은 매출 성장, 비용 관리, 물류 규모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에 의해 가능해질 것이라고 봅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코트디부아르에서의 성장률 둔화의 이유가 있을까요? 코트디부아르는 인구가 3천만 명밖에 안 되는 작은 나라이지만 나이지리아보다 GMV가 큰 매우 성숙한 시장입니다. 성숙한 시장이기에 성장 여력은 제한적이고 성장과 수익성 간의 균형을 맞추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2분기 GMV 성장률은 개선되었으나 주문수는 둔화되었습니다. 수수료를 높여 수익성을 추구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두 자릿수 성장 가능성은 유지될 것이라 전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상을 마치기 전 CEO 프란시스 디파이와 인베스팅닷컴이 8월 8일 진행한 단독 인터뷰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인터뷰에서 CEO 디파이는 본인의 목표는 주미아의 흑자 전환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2022년 CEO에 취임한 후 주미아의 다각화된 사업 전략을 폐기했습니다. 기존의 주미아가 진출한 나라도 14개국에서 9개국으로 축소했습니다. 고효율 물류망 구축, 비용 절감,
운영 단순화 등을 통해 수익성 확보를 최우선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프리카 통신 인프라 기업 악시안텔레콤이 주미아 지분 8%를 매입하며 인수합병 가능성이 거론되었는데 이에 대한 직접 답변은 회피했습니다. 주미아의 목표는 2027년 흑자 전환이고 이것은 모든 주주들을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다만 세네갈 시장에서 악시안텔레콤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협의 중이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미아는 영업 채널 다각화 전략을 써서 농촌, 저소득층 등 전통적인 전자상거래 접근이 어려운 시장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고객들은 특정 채널을 고집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어플리케이션, 누군가는 와치앱, 누군가는 전화로 주문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해 다양한 채널을 열어두었습니다. 고객들이 핸드폰이 아닌 유선전화, 심지어 종이나 펜으로 주문을 해도 저희는 좋습니다. 주미아의 목표는 아프리카의 디지털화가 아니라 흑자 전환이기 때문이죠. 이상 아프리카의 아마존을 꿈꾸는 주미아의 2025년 2분기 실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꼭 부탁드립니다.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